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윤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4단원 우리말 바르게 읽고 쓰기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 이라는 글을 읽고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죠.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시간에는 학습 활동을 같이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쓰기 윤리와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es to the point and there's no tomorrow, when everything you own is more or less borrowed. When it comes to the point and there's no tomorrow, when everything you own is more or less borrowed, will you be walking in my shoes? Will you be walking in my shoes? Seize the day, hang on every word, but don't you hesitate until
자, 다음은 학습 활동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활동은 먼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책임감 있게 글을 쓰려면을 읽고 쓰기 윤리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자. 1. 쓰기 윤리의 의미와 오늘날 글쓰기 환경의 변화를 정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지녀야 할 태도를 말해보자. 먼저 쓰기 윤리의 의미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정리를 했습니다. 글쓴이가 글을 쓰는 모든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규범이 바로 쓰기 윤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글쓰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휴대가 편리한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글을 쓸 때 자신이 쓴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칠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었지요. 자, 그 다음 2번 다음 쓰기윤리의 개념과 그 필요성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쓰기윤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었죠. 개인적인 쓰기윤리와 사회적인 쓰기윤리였습니다. 각각의 개념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쓰기윤리입니다. 개인적인 쓰기윤리의 개념은 글을 쓸 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의견 등을 거짓으로 꾸며 쓰지 않고 진실하게 쓰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쓰기윤리에 해당합니다. 필요성은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의 내용을 모두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사회적 쓰기윤리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쓸 때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를 무단으로 베끼지 않으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는 원저자의 허락을 얻거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쓰기윤리의 개념이었습니다. 사회적 쓰기윤리의 필요성은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어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인터넷상의 글쓰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자. 인터넷 매체에 글을 써본 경험을 떠올려보고 어떤 내용의 글을 어떤 표현으로 썼는지 말해보자 그랬네요. 자, 이건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은 인터넷 매체에 글을 써본 경험이 다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의 글을 어떤 표현으로 썼는지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각자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인터넷상의 글쓰기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고 이를 소개해보자 그랬네요. 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글을 썼을 때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그랬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경험을 떠올리고 각자 알아서 써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시가 하나 나와 있네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경험 함께 읽어보면 친구가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나는 친구를 돕기 위해 누리소통망 SNS에 고양이 사진과 특이사항을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퍼가면서 빠르게 소문이 났고 목격자들의 제보로 고양이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즉 인터넷 글쓰기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사례 한 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쓴 글을 통해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자, 다음 볼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경험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나와 있는 의견을 가진 사람의 글이 있어서 소신껏 내 의견을 댓글로 달았다. 그러자 글쓴이가 내가 쓴 댓글의 욕설과 비방으로 다시 댓글을 달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나는 내 의견을 이야기하기를 꺼리게 되었다. 인터넷 글쓰기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 글쓰기를 통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 교과서에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작성해 봅시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인터넷 게시판의 글을 보고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지켜야 할 쓰기 윤리를 알아보자 그랬는데요. 자, 실제 게시판과 댓글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수다방이라는 게시판이네요. 제목 땡땡 분식에서 절대 배달시키지 마세요. 맛집 도사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쓴 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서울 땡땡동의 땡땡 분식에서 국물 떡볶이와 튀김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주문할 때에는 분명히 30분 이내에 배달된다고 했는데 주문한 지 1시간이 다 되어도 음식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시간 넘게 기다려서 받은 음식은 최악이었습니다. 떡볶이는 불어서 국물이 거의 없었고 튀김 대신 엉뚱하게 김밥을 갖다 줬어요. 여기 증거 사진 올립니다. 못 먹겠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환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전 이 가게 불매운동 할 겁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도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라고 맛집 도사라는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자, 아까 그 게시글에 댓글이 지금 달린 상황인데요. 댓글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우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댓글입니다. 양도 코딱지만큼 주면서 배달까지 늦다니 완전 사기꾼이네. 그 맛집 도사의 글에 동조한 댓글이죠. 파란 하늘. 헉, 저도 여기 단골인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누리소통망에 이 글을 그대로 올려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요. 모험가. 저 사진 본인이 직접 찍은 거 맞나요? 제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갖다 쓰신 것 같은데요. 남의 저작물을 원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출처 표시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쓴 걸 보면 위 내용도 사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소나무 땡땡 분식 사장입니다. 이 글 때문에 요즘 손님이 줄었나 보네요. 갑자기 손님 수가 확 줄어서 가게 사정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 손님 기억납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대라 배달되려면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짜고짜 30분 안에 오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문한 튀김 대신 김밥이 배달 왔다고요? 그건 처음부터 김밥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통화 녹음 내용과 주문서도 보관 중입니다. 이 글은 얼른 내려주세요. 관리자. 이 게시물의 진위 여부를 알아본 결과 맛집 도사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맛집 도사님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사과의 글을 올리겠다고 하였으니 더 이상 이 게시물로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맛집 도사. 게시판에 거짓으로 내용을 올리고 무리를 빚어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달이 늦어 홧김에 글을 썼는데 이렇게 파장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저 사진도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특히 소나무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가지고 해당 다음 학습 활동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에서 쓰기윤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행동과 그 이유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문제가 되는 행동. 먼저 맛집 도사에 대해서 살펴보면 맛집 도사는 허위 사실을 써서 특정 업체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꾸며냈다. 또한 원저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찍은 것처럼 행동했다. 자, 이 허위 사실을 쓰고 무단으로 어떤 사진을 도용한 사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즐거우리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은 음식의 양이 적다는 것을 과장해서 표현했으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비방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맛집 도사 편을 들어서 댓글을 달아준 거였었죠. 자, 다음 파란 하늘 아이디의 글을 보면 맛집 도사가 쓴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동조했으며 그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것을 다른 SNS를 통해서 이렇게 널리 유포하려고 했었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댓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인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상에 쓰고 그 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또 다른 인터넷 매체에 무분별하게 퍼뜨린다면 특정 업체가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자신이 모험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말해보고 저작권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보자. 자, 본인이 우리가 모험가라면 어떻게 해야 했을지, 자, 저작권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 먼저 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보고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었다면 먼저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알려 경고할 것이다. 그리고 출처를 밝혀 적거나 원저자의 동의를 얻어 게시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훔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자, 이제 예시 답안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생각도 한번 교과서 내용에 적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3번 모든 별로 다음 사례를 조사해보고 이와 함께 인터넷상에 글을 쓸 때 유의해야 할 점을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올려 공유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표현을 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례나 저작권을 침해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누립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생각해보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학습활동 생각 펼치기입니다. 자신이 글로 쓰고 싶은 화제를 정하고 그 글을 실을 매체를 골라보자. 자, 화제, 주제겠죠. 나만의 공부 비법이나 최근에 감명 깊게 본 영화나 공연, 가장 좋아하는 문학 작가와 작품, 그리고 뭐 기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매체는 인터넷 블로그, 그 다음 누리소통망 SNS, 학급 누리 게시판, 뭐 또는 다른 곳에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써보자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 이 3월 달에 이 활동들, 화제를 정해서 매체를 정해서 써보는 인터넷 글쓰기 소통을 한번 다 해보았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짧은 글을 써보고 앞에 활동 1에서 선정한 매체에 글을 올려보자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메모를 하셔도 좋고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진로 글쓰기를 우리 선생님이 만들어준 그 블로그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글을 써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올린 글을 서로 읽어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댓글로 달아보자. 역시 관련 수행평가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봤던 내용들이고요. 또 다르게 여러분 지금도 새롭게 한번 댓글을 달아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친구들이 쓰기 윤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썼는지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의 글들을 보고 직접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은 오류가 없고 믿을 만한 내용으로 썼는가,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하여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썼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였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이용할 때 출처를 명시하였는가, 그리고 글이 독자나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등을 여러분들이 직접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기입니다.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쓰기 활동의 특징. 인터넷 매체에서의 쓰기 활동은 글이 독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이 매우 큰 글입니다. 그래서 쓰기 윤리가 중요한데요. 인터넷 매체의 어떤 긍정적인 면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 문화적 관심을 확장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익명성에 기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인터넷 매체에 글을 쓰는 일이 일상화되면서 쓰기 윤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으면 오류 없이 정확한 내용을 선정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독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며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용을 공정하게 선정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바른 방식으로 인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쓰기 윤리를 준수하여 책임감 있게 글을 쓰면 우리 사회에 성숙한 의사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